이 영상을 끝까지 못 보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명절에 부모님 댁 방문했을 때 이상한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고 괜찮으시겠지 하고 그냥 돌아오셨나요?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독거노인 180만 명, 그중 30%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도 가족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노인 정신건강을 연구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3,5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독거노인 우울증과 고립의 위험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확인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위험 신호.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우울증 전조 증상. 그리고 이미 시작된 고립을 되돌리는 황금 해결책까지.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왜 이것이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년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독거노인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면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 대비 3.8배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 시작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4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대화 상대가 없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의 언어 중추가 퇴화됩니다. 동시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급감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뇌 전체의 기능 저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명수 교수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고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가족화로 노인 혼자 사는 비율이 35%를 넘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사회적 변화의 위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부모님 댁 방문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냉장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는 그냥 음식 보관 장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어르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독거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냉장고에 신선식품이 없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만 있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진단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반면 냉장고를 잘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단 18%였습니다. 무려 4배 차이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식욕이 사라집니다. 요리할 의욕도 없어집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냉장고에는 오래된 반찬과 김치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혼자 사시던 박 할머니는 냉장고에 한 달 전 김치와 말라비틀어진 무 반 개만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검사 결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요리가 귀찮고 시장 가는 것도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그냥 김치만 먹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댁 방문하시면 꼭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신선 채소나 과일이 있는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없는가? 반찬 가짓수가 3개 이상인가? 이것만 확인해도 부모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집 안청결 상태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침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86%가 집 청소를 멈춥니다. 청소라는 행위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 의욕과 동기가 사라집니다. 샤워하기도 귀찮고,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설거지하기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던 72세 최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명절에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화장실 변기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언제 빤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평소 깔끔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중등도 우울증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뭐하러 치우나 싶기도 하고요. 혼자 사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운가? 설거지가 쌓여 있는가? 먼지가 눈에 띄게 쌓여 있는가? 빨래가 며칠째 그대로인가? 옷차림이 평소와 다르게 지저분한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통화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3년 논문입니다. 독거노인의 전화통화 빈도가 주 3회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울증 발병률이 67%까지 상승합니다. 반대로 주 5회 이상 통화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14%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나누면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우울감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통화가 줄어들면 이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뇌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신호는 통화 내용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기차게 이야기하시던 부모님이 요즘은 말수가 줄어들고 대답이 짧아지고 한숨 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이것은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던 65세 김미숙 할머니입니다. 딸이 매주 목요일마다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씩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0분, 10분, 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이웃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응 그래 알았어 정도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3주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전화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했죠. 이것이 독거노인 우울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도 가족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통화 빈도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는가? 통화 시간이 짧아졌는가? 대답이 단답형으로 바뀌었는가?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활기가 없는가? 한숨 소리가 자주 들리는가?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금지 행동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냥 괜찮으시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3.2배 증가합니다. 둘째,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부모님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본인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셋째, 약 먹으면 중독된다며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현대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황금 해결책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즉시 전문가 상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 전문 클리닉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3개월 안에 70% 이상 회복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조기 치료를 받은 그룹은 6개월 후 정상 생활로 복귀한 비율이 84%였습니다. 반면 1년 이상 방치한 그룹은 42%에 불과했습니다. 2배 차이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그리고 사회적 개입입니다. 약물은 뇌의 세로토닌 균형을 맞춰줍니다. 상담은 부정적 생각 패턴을 바꿔줍니다. 사회적 개입은 고립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 루틴 만들어드리기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상을 가진 독거노인은 우울증 재발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은 61%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하게 도와드립니다. 아침 7시 알람을 맞춰드리고 딸이나 아들이 그 시간에 전화합니다.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도 정해드립니다. 정오와 오후 6시로 고정합니다.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드립니다. 월요일 된장찌개, 화요일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요. 장보기도 함께 나가시거나 신선식품을 정기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3회 이상은 산책하도록 권유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 만들어드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 등록해드립니다. 요즘 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노래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교실 등등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드립니다. 주 2회만 나가셔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는 우울증 발병률이 19% 감소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정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서 함께 방문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가시면 금방 친해지십니다. 어르신들끼리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나 종교 활동도 추천합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전화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접 방문하세요.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손주 얼굴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외식하거나 산책하거나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가장 큰 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 환자분의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년차에 들어서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만 쌓였습니다. 청소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딸이 명절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도 10kg 빠지셨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병원에 모셨습니다. 진단은 중증 우울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께 종합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항우울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알 아침에 드시게 했습니다. 둘째 주 2회 상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로 부정적 생각을 바꿔나갔습니다. 셋째, 딸이 매일 아침 저녁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넷째,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과 요가 교실에 다니시게 했습니다. 다섯째,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났습니다. 복지관 가기도 너무 귀찮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잠도 예전보다 잘 주무셨습니다. 4주차에는 혼자서 복지관에 가셨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친구도 사귀셨습니다. 2개월 차에 접어들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청소하고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가득 찼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울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복지관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딸이 매일 전화해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은 단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 치료한 독거노인 환자분들 중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88% 이상이 비슷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더 많은 성공 사례와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냉장고 집 청결도 통화 패턴 이 3가지만 체크하면 부모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견 즉시 전문가 상담과 일상 루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셋째, 조기 치료하면 3개월 만에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회 부모님께 전화하기.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방문해서 냉장고와 집 상태 확인하기. 의상 신호 보이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하기. 중요한 것은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일주일 후 전화 횟수 늘리고 대화 시간 늘리기. 2주일 후 직접 방문해서 3가지 위험 신호 확인하기. 한 달 후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 알아보고 함께 방문하기.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후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과 부모님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